주택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이 오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반등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원하는 주택 가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주택 가격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려고 대기하시는 분도 있고 주택을 팔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현재는 주택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역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그 가격이 매수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줘도 되겠다 싶은 가격인 거예요. 결국은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만큼 떨어지면은 거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금 거래가 일어나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나는 지역이나 단지가 있는데 그런 곳들은 원하는 가격까지 좀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일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이제 매일 체크하는 KB 리브온에서 나온 시세 통계표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번 주에 집값 동향은 어떻게 되나 알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국의 집값이 저번 주에는 0.17%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0.13%로 하락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는 0.19% 하락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0.13% 하락으로 조금 줄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과 서울은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 그 이유가 전국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큰 게 움직이니까 시장이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코스피가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죠. 추세를 보니까 최근 3주 동안은 하락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매수 매도자 지수라 그랬죠. 하락폭이 저렇게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매수자 매도자는 어떻게 됐을까 보게 되니까 저번 주에는 23.5, 이번 주에는 23.5, 매수자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매수자가 이제 계속 조금씩 늘었어요.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죠. 숫자가 이제 쭉쭉쭉쭉 늘어난 이유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싸게 나온 매물들은 사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안 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싸게 사고 싶은 거고 저렴한 걸 사고 싶은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렇게 매수자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 하락폭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매수자가 늘어나지 않고 멈춰 있는 거죠.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은 여기서 조금 더 빠지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매매 거래 지수를 한번 볼까요? 매수자가 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매매 거래도 비슷하겠죠. 여기 보면은 전국적으로 매매 거래 지수가 저번 주에는 9.2였는데 이번 주도 9.2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식처럼 딱 맞아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집값이 가장 피크였을 때가 작년 여름,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사이였거든요. 그때 아마 6월 달인가 집값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8천이었습니다. 엄청났었죠. 이렇게 12억 8천까지 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쭉 내려오고 있죠.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7천 정도 됩니다. 나름 많이 떨어진 편이죠. 대략 한 30% 정도 하락을 한 가격입니다. 근데 이런 가격에서는 거래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9억 7천에 팔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평균 가격이고 이거보다 저렴한 매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9억 7천짜리가 계속 팔리고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하락이 0인 거고요. 9억 7천보다 비싼 거, 그러니까 평균보다 비싼 게 팔리면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0.13% 하락이었죠. 그러면
평균보다 저렴한 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현재는 2021년 초반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가격을 바라고 있냐면은 2019년도 가격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2019년도잖아요. 이때는 제가 생각해도 뭐 집값이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없었고,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관심도 많이 없었고, 이때로 조금 돌아가면 좋겠다. 집값이 2019년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주고 살만하다. 19년도에서 22년도 12억 8천까지 쭉 올랐잖아요. 19년도 가격이 대략 9억이었거든요. 8억 9천 얼마였는데 그냥 9억 정도라고 잡고, 서울 평균 아파트가 9억이던 시절에 12억 8천까지 올라갔잖아요. 내가 12억 8천 주고는 못 산다. 근데 2019년도 가격 정도 되면은 살 마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이니까 뭐 전국이나 수도권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 조금 다르겠죠. 수도권 평균 가격도 한 2019년에는 5억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5억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넘는 곳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울은 한 9억, 수도권은 한 5억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구나. 근데 수도권 가격도 실은 뭐 9억 얼마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뭐 2배 가까이 갔었는데, 수도권을 내가 10억 주고는 못 산다. 근데 2019년도 가격인 뭐 한 5억대 정도 내려오면은 살 마음이 있다. 왜냐면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4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어느 지방의 도시 아파트를 사도 한 4억은 줘야 되는데 수도권을 한 5억대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실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던 마포레미안 푸르지오를 한번 볼게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34평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작아서 좀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는 이 정도 가격을 유지했었는데 2022년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다시 지금 이렇게 떨어진 데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에서는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자가 여기도 살 마음이 없고 여기도 살 마음이 없고 여기도 살 마음이 없다. 근데 이 아래쪽은 생각해보니까 이 가격은 쭉 그어보니까 어때요? 2019년도 가격인 거예요.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인 가격이니까 뭐 관심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 다 팔리고 또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거래가 일어난 게 14억 3천, 16억 3천, 16억 2천, 15억 7천, 뭐 대략 뭐 14억에서 16억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 거래가 일어났으니까 16억짜리가 팔렸으니까 뭐 17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은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타입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고층인데 15억 2천, 15억 7천, 지금 16억 3천에 팔렸어도 집이 15억 2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격에 팔렸고 저 가격보다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중에는 내놓은 집 중에서 뭐 팔리는 것도 있고 안 팔리는 것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팔린 가격보다 비싸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 싸게 내놓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시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마포레미아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실제 더 당겨보면은 2018년도에도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가격을 지금 산다 그러면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18년도 19년도에 사려고 했는데 사정상 놓쳤다. 근데 뭐 이 집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은 19억 4,500만원, 거의 20억까지 갔습니다. 20억 주고는 못 산다. 내가 14억 15억에도 봤었는데 20억 주고는 못 산다 했던 사람들이 가격이 이제 19년도 18년도 가격으로 내려오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에이 더 떨어질 거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하게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들은 한 2019년도 가격 정도 오면은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뉴스 기사에서 지금 집값이 반등하고 있다, 몇 억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평균보다 낮은 가격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평균은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데 저렇게 뭐 15억 2천짜리가 나와 있는데 17억짜리를 살까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낮은 것들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겠죠. 솔직히 우리도 뭐
어떤 집을 사려고 봤는데 평균이 7억이에요. 근데 어떤 집이 한 5억 8천에 나와 있어요. 관심이 가잖아요. 뭐지? 왜 이렇게 싸지? 뭐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저렴한 가격이라도 팔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저렴한 가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극소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또 중요한 점은 저렇게 하락률이 계속 주 단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나는 거죠. 처음엔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매도자 가격 여기, 매수자 가격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매도 가격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정도쯤 온 거죠. 그래서 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요 정도는 그냥 내가 올라가지 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몰라 난 더 기다릴래 더 떨어질 거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 늘 그렇듯이 한번 또 잘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 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세요. 제 의견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